브릿지 동작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흔한 오류 중에 하나는 브릿지에서 엉덩이를 드는 도중에 무릎이 통증이 있는 경우일 거예요. 무릎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릎 보통 바깥쪽으로 통증이 오고, 이것은 무릎의 위쪽으로 지나가는 신전근들, 신전하는 그런 위쪽의 무릎 신전근들, 쿼드리셉스 같은 대퇴사두근 같은 그런 근육이나 또는 무릎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이 장경인대가 부착하는 부위, 이런 부위들이 뭔가의 그런 긴장, 단축, 근육의 단축 같은 걸로 인해서 무릎 쪽의 압력을 좀 더 증가시키면서 통증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브릿지를 하냐라고 하면 무릎 사이를 좀 더 벌리세요. 원래는 우리가 약간 씹본 넓이나 또는 골반 넓이 정도로 다리를 오픈해놓고 애비덕션 약간 시켜놓은 상태에서 브릿지를 하는데, 무릎의 통증, 어떠한 이유든 상관없어요. 무릎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두 무릎 사이를 오픈해놓고 동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로 쫙 올라갔을 때 좀 더 무릎 사이가 멀어지면서 고관절에서는 애비덕션, 다리를 더 외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좀 줄어들게 돼요. 내려갈게요. 그래서 다리를 먼저 벌린 상태에서 브릿지를 해서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켜주고, 점차적으로 뒤쪽 부분이 근력이 강화가 되면 어느 정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뉴트럴 포지션으로 점점 다리를 모아주면서 동작을 하다 보면 점점 개선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타나는 오류는 허벅지에 쥐가 나요 일 거예요. 브릿지 동작을 할 때 허벅지에 쥐가 왜 날까요? 다리를 바닥으로 눌러서 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햄스트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햄스트링이나 둔부의 이 위쪽에 있는 고관절을 신전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엉덩이 쪽이죠. 엉덩이 쪽에 가까운 신전근들이 활성화되기보다 무릎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의 활성화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자꾸 그게 반복되다 보면 허벅지 뒤쪽에 쥐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쥐가 나오는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브릿지 동작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둔부 쪽에 가까운 신전근들, 대둔근 같은 게 되겠죠. 그런 대둔근이나 햄스트링 위쪽 파트를 활성화시켜 주는 게 이 부분에 쥐가 나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서 들어볼게요. 발목을 쭉 당겨서. 이러면 뒤꿈치 쪽만 바닥에 닿아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뒤꿈치를 바닥으로 누르는 동안 엉덩이 씹본을 살짝 더 모으고 뒤쪽 안쪽에 있는, 엉덩이 뒤쪽 안쪽에 있는 근육에 좀 더 집중해요. 그래서 뒤꿈치를 누르자마자 엉덩이 뒤쪽하고 연결시켜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로 브릿지를 해볼게요. 발가락은 내려가지 않고 뒤꿈치를 계속 누른 상태로 올라가다 보면 좀 더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척추 하나씩 내려놓고요. 한 번만 더 발을, 뒤꿈치를 아래로 꾹 눌러주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위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 안 돼요. 무릎을 뻗어주듯이 해서 고관절에서 일이 일어나도 무릎 뒤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내려갈게요. 그리고 이런 브릿지 동작을 약간 베리에이션을 좀 줄 수가 있는데요. 매트에서 하는 브릿징은 발이 매트 바닥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무릎 각도가 조금 더 무릎 각도가 이렇게 90도보다 좀 더 구부러져 있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90도보다 좀 더 커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리포머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던가 발 아래쪽에 뭔가 박스라던가 이런 게 있게 되면 이 고관절이 접어지는 각도, 시작하는 각도 자체가 좀 더 줄여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번 또 해볼게요. 박스를, 지금 요가 블럭이고요. 요가 블럭을 발 아래에 하나씩 이렇게 두면, 지금은 아주 작은 각도만 올렸어요. 거의 한 7cm 정도? 조그만 각도만 올려도 지금 고관절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접어지죠. 이럴 경우에는 범위가, 지금 다리 모양의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극이 되는 범위도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쥐가 많이 나신다거나 엉덩이 자극이 잘 없다던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가 블럭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시작 범위를 아예 다르게 한번 줘보세요. 또는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발을 벽에다가 대고 시작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골반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오기가 용이해져요. 고관절이 더 펴져 있는 것보다 구부러져서 시작하는 게 골반 움직임을 먼저 스타트로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골반의 움직임이 먼저 스타트가 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햄스트링보다 골반 가까이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기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시작 자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살짝 컬, 골반을 더 많이 럭킹해서 굴려주고, 맞아요. 그렇죠. 좋아요.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동작. 고관절의 움직임 범위는 좀 더 많아졌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허리가 꺾인다거나 등 쪽이 너무 과신전되는 동작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범위는 얼마든지 줄여서 다운그레이드 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박스를 두는 거는 또 하나의 챌린지 또는 약간 변형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2개의 요가 블럭을 사용해서 하나를 빼놓으면 이렇게 되면 한쪽 다리는 좀 더 신선된 상태에 한쪽 다리는 좀 더 굴곡된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브릿지를 하게 되면요, 위로 쭉 올라와요. 이렇게 되면 약간 다른 정보가 허벅지에 주어지면서 조금 더 골반을 뉴트럴하게 맞춰야 되는 거에 챌린지 해줘요. 좀 더 도전적이어지죠. 하지만 좀 더 몸의 균형을 잡는 데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내려갈게요. 또는 다리 범위를 좀 다르게 해서 이쪽이 좀 힘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다리 한쪽 눌러주고 다시 한번 브릿지 업.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더 크게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왼쪽 다리 바닥에 꾹 누르고 오른쪽 다리 쭉 펴볼까요? 쭉 완전히 아래로 내려서 펴주고, 그렇죠. 무릎 쭉 펴주고 발목도 플렉스해서 당겨볼게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 누르고 골반을 살짝 오른쪽으로 좀 떨어뜨려요. 이렇게 회전. 맞아요. 다시 정면 왔다가 한 번 더 회전 오른쪽으로. 그렇죠. 다시 정면. 원위치 오른쪽 무릎 끌어들어오고 위에서부터 롤다운 내려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양쪽에 좀 다른, 한쪽 다리는 신전, 한쪽은 굴곡한 상태에서 지금 골반의 로테이션까지 추가해봤어요. 이러면 좀 더 딥한 고관절 신전근들 그리고 고관절 외회전근들까지 활성화되면서 만약에 둔부를 잘 느끼지 못하는, 둔부의 활성화를 좀 시키기 어려워하는 고객분이라면 시도해보세요.